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소방 수험생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15초 선생님 생기초 그리고 합격 영어 구문을 듣고서 구문 천재를 제가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듣는 순서대로 가는데 꽉 막히더군요. 유연하게 해석이 안 되고 답답하더군요. 합격 구문에서 배운 거 백지에다 써보라고 하면 5가지 정도밖에 못 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금 구문에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다시 질문을 다시 살려보고 보통 수험생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반에 이제 영어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은 마치 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강의는 본 거지 자신이 직접 많이 풀어보고 복습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실력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축구를 연습해야 되는데 TV에서 메시가 나와서 공을 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메시가 공을 차는 모습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저의 축구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축구공을 차봐야지 축구 실력이 늘 것 같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실력에 맞는 좋은 교재를 선정받아 가지고 자신이 직접 풀어보고 반복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 적으신 걸 보니까 15초 선생님 생기초에서 먼저 이제 기초 구문을 배우셨을 거고 다시 합격 영어 구문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 구문들을 연습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문 천재까지 이제 수업을 들었고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업을 들은 것이지 우리 구독자님께서 충분히 문장을 연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문장들을 반복하고 그리고 관련된 구문을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 구문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구문 독해는 저는 생각했을 때 독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보통 문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외워야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휘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외우면 되지만 결국은 독해 문장 안에서 어법과 구문을 아직은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 수험생분들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강사로서는 문장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아직 못 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문장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못 보는 단계면 당분간은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너무 긴 지문은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짧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 구문이 반복이 돼야 합니다.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구문 독해입니다. 그런데 기초 구문 독해는 이렇게 좀 지문이 좀 쉽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 중급 구문 독해를 보시면은 문장이 어렵고 또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잘 안 돼 있고 약간 좀 단원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단순하게 그런 교재를 봤으면은 아마 내용이 많이 섞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문장을 잘 못 보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교재로 다시 복습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좋은 교재를 선정해서 여기서 좋은 교재라는 거는
지금 구독자님의 실력에 맞는, 구독자님이 읽을 수 있는 문장 구성된 교재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만약에 복습을 하거나 또는 실력에 맞는 교재로 구문독해 연습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거를 문장에서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동사가 나오면은 형식을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험생분들에게 문장 구조 분석 이제 훈련을 하면은 수험생분들이 약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을 잘 못 보세요. 근데 형식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물론 문법 시험에서도 형식과 관련된 문법 포인트를 묻기도 하지만, 독해에서는 이 형식을 아셔야지 짧은 구에서 긴 절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점점 넓게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형식을 잘 모르신다면 이 절 단위로 잘 못 봐요. 구 단위로 볼 수 있지. 근데 나중에는 절 단위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사 형식을 어디서 외우냐? 문법 이론서에 나온 대표적인 동사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식하는 요소들도 다 괄호 표시를 해주세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문장에 여러 가지 수식하는 요소들이 다 끼어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이런 요소들을 가로 표시해 가지고 빠르게 주요 요소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하는, 암기를 해야 하는 구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해주세요. 특히 문장 구조 분석할 때, 예를 들어서 수동태 파트, 이 파트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구문독해 교재에서 수동태 예문들이 잘 안 나왔으면 이론서에 있는 예문들이라도 활용해 주세요. 수동태를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독해에서는 언제까지나 능동태만 쓰지는 않아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그럼 수동태가 나오면은 반드시 생각을 해보세요. 능동태 3형식의 수동태인지, 또는 4형식의 수동태인지, 또는 5형식의 수동태인지, 또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예를 들어서 I was seen to go, 이렇게 수동태 쓰면은 이게 능동태 몇 형식인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어는 누군지 모르지만 was seen이 보고서 과거 시제 so였고, 목적어는 me였고, 그 다음에 목적 보어는 동사 원형 go였습니다. 문법에서 보통 지각동사, 이 so가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목적격 보어에 지금 저는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러면 수동태로 전환할 때는 목적격 보어는 to 부정사 전환돼서 수동태에서 사용된다고 배우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독해에서는 이렇게 능동태 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동태로 써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동태가 잘 모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동태 나오면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전 독해에서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가지고 있는 구문독해 교재가 수동태가 잘 안 나왔다, 예문들이 너무 어렵거나 잘 안 나왔으면 문법 이론서에 있는 예문들이라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독해에서 많이 사용되죠. 수험생들에게 투부정사, 명사절 용법, 형용사절 용법, 부사절 용법 잘 구별을 못 하세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독해에서는 많은 투부정사가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투부정사를 만약에 구별 못하면은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사절 용법이라고 하면
뜻이 많죠.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근데 보통 문법 이론서 보면요, 여기서 뜻이 종종 몇 가지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문법 교재에서는 너무 문법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해서도 문법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장 안에 당연히 어법이 있으니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부사조의 용법.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수험생들도 계신데, 정확하게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를 부사가 하는 역할이죠.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투부정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안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 것을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뭐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자, 이런 문장 보시면요,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유감이다. 주어, 이형식, 동사, 그 다음 sorry, 보어죠.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하죠? 바로 이유로 해석하죠. 그 이유는 바로 sorry죠. 영어에서는 기초 문법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sorry, sad, happy, glad 이런 것들을 감정형용사로 배우고요. 이런 감정형용사를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감정형사를 수식한다. 그때는 이유로 해석하거든요. 뭐뭐이기 때문에. 또한 투부정사 안에서 keep는 오형식을 쓰였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나는 유감이다. 그래서 나는 유감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이렇게 감정형사를 보고서 바로 투부정사를 이유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I awoke. awake 동사. 깨어났다의 과거시죠. I awoke to find myself famous.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잘 모르시는 수험생들은 이때 투부정사에서 막히게 돼요. 나는 깨어났다. 투부정사 목적인가? 뭐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인가? 해석이 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결과로 해석하죠. 그 이유는 바로 동사 awake가 단서죠. 문법 기초과정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awake 깨어나다, live 살다, grow up 자라다. 자, 이런 동사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의지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지 동사라고 하죠. 이런 무의지 동사를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이런 무의지 동사에 수식한다. 그때는 결과로 해석하죠. 해석해 볼게요. 나는 깨어나 보니. 이때 투부정사는 결과로 해석합니다. find 오형식. 발견했습니다. 내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결국 문법을 아냐 모르냐가 해석 차이가 확실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죠. To hear him speak English. You would take him for America. 자, 이런 문장 보시면요. 이때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인가요? 조건을 해석해야 되죠. 왜냐면 원래 문장은 이 to hear him speak English는 가정법 과거 if절이었습니다. If you heard him, hear은 제동사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흰 다음에 목적 보호의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죠. speak English. 원래는 이런 문장이죠. 그런데 영어는 이런 긴 절을 이렇게 짧게 to 부정사로 줄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지금 구로 줄인 겁니다. 근데 이때 to 부정사가 조건인지 어떻게 하냐? 바로 가정법 과거의 단서되는 조동사 would입니다. 또한 take A for B는 A를 B로 오해하는 뜻이죠. 따라서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요 would가 있기 때문에 조건 해석하는 거죠. 자, 제가 하나의 좀 이렇게 좀 단편적인 예를 보여줬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문법일까요? 아니면 독해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는 다 문법적 요소예요. 근데 이러한 문장들이 모이는 게 독해라는 거죠. 결국 기초 문법이 약하면 그 문장 안에서 어법을 모르기 때문에 독해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해석이 정확하지 않거나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실제로 시험에서는 독해 문장이 짧지가 않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투부정사 나오면은 명사적용법인지 형사적용법인지 부사적용법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문법 시간에 너무 문법적 포인트 위주로만 배워가지고 문장 안에서 이걸 잘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하죠. 뭐 ing 나오면 수험생분들은 아무래도 동명사인지 이 ing가 문장에서 현재 분사인지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분사 구문이 쓰이면 해석을 잘 못하십니다. with 분사 구문이 쓰인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대명사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먼저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주격 보어 구별을 못하시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후주랑 오브 위치가 있는데 차이를 모르시는 수험생들도 많이 계시고요. 만약 독해서 오브 위치가 사용된다. 그럼 어떤 수험생분들은 이 오브 위치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보겠지만, 또 어떤 수험생분들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대명사 생략, 특히 주격 보어가 생략되는 경우 잘 못 보는 경우도 많고요. 관계대명사 안에서 삽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관계형용사, 그리고 관계부사, 복합 관계대명사, 부사, 형용사. 관계대명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독해서 이런 관계대명사들이 쓰이면 문장이 길어져서 문장을 잘 못 읽습니다. 이거 외에도 비교, 그리고 도치, 또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사용되면 나중에 또 강조 용법하고 또 헷갈리고요. 자,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같이 다 기초 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초 문법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구문을 이제 듣는데, 사실 구문을 듣기 전에 기초 문법이 충분히 잡힌 상태에서 구문을 들어야지 연습이 되지만, 대다수는 기초 문법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단지 수업만 듣고 안다고 넘어가고 구문을 들어가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한 요소들이 보통 독해서 70점대 나오는 수험생분들이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문장 구조 분석할 때. 즉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하게 우리가 영어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관련된 지문을 복습하거나 해석해보고 분석해보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봐야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분들이 아무래도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는 거 없이 바로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교재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반드시 문법적 요소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구분 독해 문법적인 부분이 설명이 자세히 안 나 있다. 그럼 관련 문법 이론서나 관련 문법 교재들을 펴놓고 해당 파트별로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계신 만약 구분 독해 교재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보기가 힘들거나 아쉬운 점이 많다면 저는 그냥 좋은 교재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거는 천인문 기본편. 천인문 기본편은 쉽지만 문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짧아요. 그래서 이런 구분 독해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저는 1회 독할 때는 천천히 해석 연습을 하세요. 물론 관련된 구문을 계속 의식하면서 반복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문장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독해서 필요한 문법들을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은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 요 유튜브 여기 들어가시면은 검색해 보세요. 제가 프린트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문장 구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문법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해석하시면서 관련된 구문을 의식하시고 반복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도 개선은 한 번 더 볼 건데 다시 한번 해석 연습. 근데 이때는 꼼꼼하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필기가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그 지문을 반복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해석이 매끄럽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시 볼 때 아직도 구문이 잘 안 잡힌 게 있다. 그러면 모르는 구문 같은 경우는 A4 용지로 간단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그래서 소방수험생분이면 사실 구문 독해는 기초 구문 독해만 연습하셔도 크게 지문이 있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대로 강의를 듣긴 했지만 이해하지 않고 계속 다음 과정 넘어가가지고 문제점이 계속 노출된 상태에서 내용이 아마 섞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에 시험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풀지 마시고요.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서 꼭 풀어야 하는 글들만 정해가지고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풀어보고 많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신에 그 틀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추가적인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